부안해양경찰서는 2020년 12월까지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어업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전통을 잇는 수제화 양성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대형 소매점인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의 판매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00억) 원대의 내년도 고창군 산림안이 군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6%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무려 (1,5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질서한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등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요. 부안해양경찰서는 2020년 12월까지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어업을 특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무허가 선박 등입니다. 부안해경은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활용해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시기별, 해역별 특성에 맞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무허가 선박 113척, 조업구역 위반 7척, 불법어구 적재 3척 등 135척을 적발했습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기성복보다는 나를 위해 만든 맞춤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에게 딱 맞는 수제화도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수십 년 전 수제화 전문점이 모여 거리를 이룰 정도로 수제화 산업이 활발했었는데요. 전통을 잇는 수제화 양성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재단 작업을 마친 가죽으로 구두의 모양을 잡는 작업을 합니다. 아직 서툰 솜씨지만 구두를 대하는 자세만큼은 장인 못지 않습니다. 운동화가 좋아 신발에 관심이 많던 정현수 씨는 수제화를 만드는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그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게 꽤 괜찮게 나왔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재밌고, 정읍이라는 지역의 이제 대표되는 상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한때 수제화 가게가 많아 거리를 이룰 정도로 산업이 활발했었습니다. 정읍시는 수제화 전통을 잇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두 장인인 강사 3명의 지도 아래 수제화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기본 틀인 구두골 제작부터 완제품 완성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표준화된 수제화 제작 시스템을 완성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이제 맞춤 구두를 이제 대량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죠. 고객이 이제 집에서 바로 자기 발을 찍어서 발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설계 가공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고. 정읍시는 오는 2020년 슈메이커 교육센터 신축 이전을 진행해 창업 공간과 교육실을 갖춰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제화 전통을 잇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슈메이커 양성 사업.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정에서는 외식 비용이나 물품 구매를 가장 먼저 줄이는데요. 전라북도 지역 대형 소매점인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의 판매액이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16년 99%에서 2018년 93.1%로 3년 동안 6.9% 떨어졌습니다. 판매액도 2.3% 감소해 같은 기간 2.6% 증가한 전국 평균과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전국 판매액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도민 1인당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60만 원으로 9개 도 가운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6,200억 원대 내년도 고창군 산림안이 군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6%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무려 1,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곧 취임 3년차를 맞는 유기상 고창군수. 지난 1년 5개월 동안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져왔다고 운을 뗍니다. 내년은 농생명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과 역사, 문화,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 복지에 이어 경제 분야는 상생 경제를 부각하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30 종합발전 계획과 2040 고창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고 내년 고창군 산림은 6,205억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6%가 넘는 규모입니다. 군의회에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91억 원으로 23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도 16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 등 예산이 대체로 증가했지만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무려 28%가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반절을 차지합니다. 농생명 식품 산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고창군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군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가 올 한 해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시정 10대 성과를 선정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시정 주요 활동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 방향과 시책 수립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겁니다.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안군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안군은 경로당 65군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경로당 42.7%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부안군은 폭염이나 한파 시 충분한 냉난방기 가동으로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경로당마다 월 5만 원에서 6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과 체험시설 등을 갖춘 순창군 쌍지면의 총댕이 마을센터가 드디어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에 선정돼 그동안 32억여 원을 들여 완공됐습니다. 40명이 잘 수 있는 숙박동과 세미나실, 사계절 체험이 가능한 실내 사격장도 갖췄습니다. 특히 42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 서바이벌 체험장이 조성돼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체험장을 잘 이용해서 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성실껏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나 담장과 같은데 불법 현수막을 볼 때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원시의 경우 현수막 게시대 30개를 이번 달 안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19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수막을 내거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인 부안 스마트팜 딸기가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부안 지역 딸기 시설은 모두 스마트팜 재배 시설로 15농가, 6.6헥타르 규모입니다. 스마트팜 재배 시설은 온습도 조절 시설, 무인 방제 시설 등의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부안 스마트팜 딸기가 내년 6월 초까지 약 357톤이 생산돼 27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소방서와 지역 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모여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올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알렸습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협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오래된 아파트 소방안전 강화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순창군의 치유농업을 테마로 하는 공원 조성 사업이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농촌 테마공원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20여 곳의 농장과 함께 치유농업을 준비해 교육, 컨설팅, 브랜드 개발, 플랫폼 구축 등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체계적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업 교감, 음식 교감, 식물 교감, 동물 교감 치유 등 4개 유형의 체험형 공원과 휴게, 상호시설 등의 3만 제곱미터 규모에 조성됩니다. 마시기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은 관리와 유지 보수가 중요한데요. 전라북도는 가뭄, 수질 오염 등 비상급수 상황 발생 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수도 비상연계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공급망 구축은 인접한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연결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방 상수도 취수원이 하천수로 가뭄과 수질 오염 등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모두 30억 원을 투입해 임실읍 지방 상수도 4.5km 구간의 관로를 연결합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이지만 마치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수요일에 잠시 주춤한 뒤 주 후반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간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